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2일 태국 뉴스입니다. 짠타부리 무앙지역에서 국제보석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찬 도로변 일대의 보석상가와 시장 등에서 행사가 개최될 것이라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에서는 총리 선출을 위한 의원 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진보단체 등이 피타 총리를 선출하라는 시위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국회 주변에는 시위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경찰이 경계에 나선 가운데 방콕시는 두식구 나콘차이시 지역에 200명 정도의 시위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개 집회 장소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라차망카라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 외에도 다양한 해외 가수의 공연과 콘서트가 자주 열리는 장소입니다. 일부에서 축구 경기는 열리지 않고 콘서트만 열린다는 비판이 일자, 당국은 최근에도 AFC컵 유소년 축구 경기 대회가 해당 경기장에서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태국팀이 본선에 들지 못한 대회라서 시민들이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윕 총리가 정계 은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총리는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빈다면서 자신의 임기 중 APEC 태국 개최, 5G 디지털 인프라 투자,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 세계 12위의 외연 몰고 등 그동안의 업적을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국왕이 국가의 원수인 입헌제와 민주주의 헌법을 엄격히 준수해왔고 입법과 사법권을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날 프라윕 총리는 소속된 루엉타이 상착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까오클라이당의 피타 대표의 언론사 주식 소유에 대해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타 씨는 ITV 주식을 42,000주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신고서에도 밝혔는데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언론사 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피타 씨가 군주와 왕실을 위협했다는 청원을 받아들였는데 15일 내로 이와 관련한 의견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피타 씨는 공개적으로 헌법 112조의 개정 내지 폐지를 하겠다고 공언해왔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ITV 주식을 소유한 피타 씨와 4명의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13일 총리를 선출하는 투표가 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태국 경찰청은 12일부터 1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자정 사이 국회의사당 반경 5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총리 선출과 관련해 많은 시민단체들의 집회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생물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태국 학생 4명이 은메달 4개를 획득했습니다. 3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76개국 302명이 참가했었습니다. 13일 총리 선출 투표 실시를 앞두고 까오클라이당의 피타 대표는 SNS 영상을 통해 태국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 정당의 총리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까지 376석 이상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13일 총리에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3당인 뿜짜이타이당의 아누틴 대표는 피타 씨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타 씨는 선거법에서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언론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태국 우파의 영린과도 같은 형법 112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많은 상원 의원들이 지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만 8천 명의 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4,444개 기관이 6만 3,904명을 고용했는데 올해는 6만 8,234명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라크라방의 고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도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의 전신주도 손상되어 주변 일대에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 전력청은 임시 전력망을 가설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는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어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우회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자 중 7명은 도로를 지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PTT와 방짝 주유소는 13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34당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동무항공항의 수평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빠져 50대 여성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인 메가박나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SNS에는 큰 소리와 함께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췄고 발판이 파손되었다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무거운 물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장치에 의해 작동이 즉시 중단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파타야에서 실종된 독일인 부동산 사업가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실종 직전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만났던 외국인 브로커의 집을 수색해 냉동고 속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은 전기톱의 여러 조각으로 절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은 숨진 피해자의 지인인 독일인으로 방콕 박나 지역에서 체포했으며 공범인 다른 독일인은 깐짜나무리에 국경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한편 사건에 관여한 태국과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푸켓 경찰은 무앙 지역 내 일방 통행도로를 오토바이로 역주행한 러시아인에게 벌금 2,500밧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러시아인은 무면허 상태였는데 경찰은 오토바이를 대여해준 업자에게도 벌금 2,000밧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은 절도 혐의로 싱가포르인 남성을 동무항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파타야의 호텔에 맡겨진 짐을 자신이 것이라고 직원에게 말하고 10만 밧의 현금과 노트북, 귀중품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었습니다. 실제 가방 주인인 독일인이 가방을 찾으러 왔고 호텔 측이 곧바로 이민국에 이 사실을 알려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콘 나콘 무앙 지역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며 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노점상 주인인 58세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남성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제스처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경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남성이 인근 유흥업소에서 재력가처럼 행동하고 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한국인 남성은 41세의 김모 씨로 6월 관광비자로 태국에 입국했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우볼라 차타니로 이동 후 최근 7월 10일에는 사콘나콘의 숙소에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돈타니 지방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현재 위반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포하지 않았지만 이 남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국은 이 같은 진정이 다시 한번 접수되면 해당 한국인 남성을 체포 후 추방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 내에서 외국인이 사소한 말다툼이나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도 추방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민국의 외국인 추적 이력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대략적인 실시간 위치 파악도 가능하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콘 시탄마라 카놈 지역에 거주하던 49세 여성이 지난 30일 실종되었는데 수라타니 반나산 지역의 풀숲에서 알몸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수라타니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 로또를 타고 떠난 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질병통제국은 일주일간 댕기열 감염자가 3,000명 이상 추가로 발생했다며 모기 서식지 퇴치와 함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국경과 인접한 6개 지방에서 말라리아가 확산되고 있는데 각 지사에게는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일 새벽 4시경 방콕 자뚜짜꾸 파운유틴 도로변에 위치한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으로 추정되는 강도는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계산대에 있던 5,000밧의 현금을 강타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뜨락 보라이 지역의 비포장길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습니다.
발견된 것은 박격 포탄으로 50년 전 크메르루즈 전쟁 당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포탄은 도로 한가운데 흙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얼마나 밟고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